이번 영상은요, 서구중학교 3학년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구중 3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기말고사를 또 뒷단원을 이어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총 문항수는 2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객관식이 20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이 2문항 해서 총 22문제. 이 비율은 중간고사 때와 동일하게 출제가 일단 되었습니다.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하나당 7점 정도 돼요. 그래서 워낙 좀 큰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풀이 과정이라든가 다 필요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잘 써내려가는 친구들이 워낙 완벽한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중에서 한 중상 정도, 중상에 가까운 그런 시험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살펴볼 부분들은요, 출제 영역별 비율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를 20%, 그 다음에 학원 시험대 교재를 80%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는 뭐 상대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들을 대부분을 우리 학원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좀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세 번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시험 범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2차 방정식 전체,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활용까지 해서 2차 함수 전체, 딱 깔끔한 단원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비율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함수가 13문제가 출제가 좀 되었어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9문제, 비율로 본다면은 2차 함수 쪽이 좀 더 비율이 높았죠. 그만큼 좀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난이도 분석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상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중상, 중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을 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상과 중상 문제들은요, 보자마자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없어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잠시 후에 문제풀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분석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중간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중간고사도 뭐 아주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말고사와 비교를 해본다면 비교적 좀 쉬운 편에 해당이 됐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난이도를 좀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였다시피 2차 함수 문제의 비중이 좀 높아요. 우리 친구들이 2차 함수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단순하게 공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식만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데, 이 2차 함수는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잘 해야만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무엇이었냐, 교점이나 닮음, 대칭성 등을 이용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특히 2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칭성을 활용한 문제들, 그 다음에 교점을 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쉽게 푸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딱 중학교 3학년 내용만 담아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용들을 거기에 복합을 시켜주면은 훨씬 더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참 희한하죠, 그죠? 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단순 연산이 별로 없었어요. 인수분해 하나를 시키더라도 좀 복잡하게, 그리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다수 있어서 시간 관리를 특별히 더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과 중학교 3학년 시험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시험은 그래도 시간 관리가 좀 잘 돼요. 그런데 이 중학교 3학년 내용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주로 들어가 있다면 시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연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들이나 아니면 근해 공식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나가느냐가 아무래도 기본 문제를 푸는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2학기 대비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학기는 일단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가 삼각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 그리고 세 번째가 통계.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신 산출 때문에 보통 우리 3학년 친구들이 2학기 때는 더 바빠요. 시험의 그 간격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이 여름방학 동안에 이 세 개의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한 뒤에, 그리고 이제 2학기 시험을 치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도형 단원이다 보니까 도형 울렁증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MNS에서 또 특별히 또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구중 같은 경우는 난이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쉽냐? 그렇진 않고 항상 꾸준하게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심화 문제를 두세 문제 정도 항상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90점 이상 아니면 100점 좋은 점수를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심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학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제 학교 시험과 그 다음에 MNS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문제의 유사성을 좀 몇 개 좀 뽑아봤어요. 이거 말고도 대다수가 다 시험 대비 교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뭐 2차 함수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내용들도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봐왔던 해가 정수일 때, 해가 유리수일 때 이런 문제들도 역시나 또 잊지 않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제 2학기 때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 틈 속에서 심화 문제가 역시 두 문제, 세 문제, 좀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질 만한 문제들이 두세 문제가 이제 배치가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꼭 맞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다음 영상은 문제풀이 2차 함수 관련된 부분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서구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이 16번 문제를 좀 준비했어요. 자, 이 문제 아마 시험 본 친구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날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잘 풀어서 답을 잘 구해낸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찍어서 아마 답을 대출한 친구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하나씩 문제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A, B 나타내 줬고요.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다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넓이에 대한 힌트가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삼각형 ACD와 삼각형 BCD의 넓이의 비가 3대2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두 삼각형 높이가 동일해요. 그 말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3대2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봐주시면 얘가 3칸의 비를 가져가면 여기 DB는 2칸의 비를 가져간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형의 닮음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해요. 도형의 닮음, 평행선의 성질. 지금 여기 비율이 2대3이면 이걸 평행하게 올려서 만나게 되는 이 X축 위의 교점들 있죠? 이 녀석들도 B가 2대3이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율상 얼마 가져간다? 2. 여기도 비율상 얼마 가져간다? 3.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냐? 이 B의 X좌표가 임의로 잡아서 EM으로 시작한다라고 일단 상황을 좀 세팅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X좌표 역시 왼쪽으로 3칸, 비율상 3이니까 몇 M? 마이너스 3M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좌표들을요, 이 위에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EM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대입시키냐가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미확인된 k라는 수가 식이 있는 1차 함수보다는 완전하게 정리된 2차 함수 쪽으로 한번 둘이 교점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4m제곱에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m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도 한번 같이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m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으면 9m제곱. 거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m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구성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왜 갑자기 a와 b를 이렇게 집요하게 공략을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1차 함수의 기울기는 a와 b의 기울기와 어떻다? 같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죠. 그래서 a와 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와 b의 기울기는 x 증가량, y 증가량이니까 둘이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2m 플러스 3m 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서 아래 빼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분의 9m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분모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5m분의 그 다음에 2분의 4, 2분의 9니까 2분의 5m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약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m 하나 사라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10분의 5니까 기울기는 얼마다? 2분의 1 m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었다? 1이니까 얘가 1이구나. 아, 그래서 m 값이 얼마다? 2다. 이게 나오게 되면 웬만한 좌표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게 주요 포인트냐? k를 구하는 게 주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k를 구하려면 이 직선의 a 좌표나 b 좌표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아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 얘가 지금 m 값이 2였으니까 b 좌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b의 x 좌표는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에 m 값에다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8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준다? 자,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4 플러스 k,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정리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2차 함수 개념 하나만 가지고는 풀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풀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넓이의 비를 밑변의 길이의 비로 바꾸고 그 밑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도형의 닮음을 좀 약간 이용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사항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A와 B라는 두 점의 기울기와 어떻다? 같다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K 값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3분의 이상의 지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좀 잘 풀었나요? 찍은 친구들도 많이 있죠. 네. 우리 MNS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도 평상시에 좀 많이 풀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이 학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들은 좀 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연습할 수 있게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